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블랙번 교수도 강조한 일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가 정말 노화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늙어가는 노화의 과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얼굴이나 피부에 생긴 주름이나 피부 노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경계나 심혈관계, 위장관계, 면역 시스템의 노화 등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얼굴이나 피부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항노화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누구나의 관심거리인 건강한 장수와 피부 노화와도 연관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학이나 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노화를 멈추거나 심지어는 노화의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생명 연장 실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낸 수명 연장 및 항노화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등의 생활 습관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항산화제 등의 노화 억제 물질에 대한 연구, 세포 내 노화 원인 물질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유전자 연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화학적 스트레스가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문제까지 관여를 한다는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캐럴 그라이더가 인체 노화의 비밀인 텔로미어를 발견해서 2009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단백질 성분의 반복적인 핵산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짧아지는 이 생명의 시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노화가 진행될수록 텔로미어는 매번 조금씩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안티에이징 치료의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소를 텔로머라제라고 하는데, 이 텔로미어와 함께 불로장생의 비밀을 밝혀낼 열쇠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와중에도 아직은 이 무병장수를 할 수 있는 노화 방지 신약 개발은 미지수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텔로미어를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블랙번 교수는 이 노화 방지 비결로 의외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신약이나 불로초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블랙번 교수가 제안하는 노화의 열쇠인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스트레스 조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잔뜩 기대했던 분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학자도 강조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노화와 직결되는 요소라는 것에는 대다수의 의사나 과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항진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해서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 학술지의 논문도 많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란셋에 소개된 논문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의 변화는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텔로머라제의 활성을 높여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래의 시계와 같은 텔로미어의 감소를 줄여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더 길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데 이것이 바로 회춘하는 안티에이징 치료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막연히 스트레스가 해로우니 잘 풀어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와 관련해서 텔로미어나 유전자 등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내용보다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PMS라고 하는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거나 잦은 위장장애 및 소화불량, 그리고 수면장애나 만성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피부의 톤도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분들의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고 남들의 이목에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강박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진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이마에 주름도 잘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 많은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성 탈모 증상도 흔히 동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고 하면 과도한 교감신경 항진은 안면 근육을 수축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특히나 이 미간이나 이마의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주름이 늘어나게 되고 피부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안색이 좋지 않거나 피부톤이 맑지 않고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면역력까지 저하를 시키게 되면 피부나 두피에 염증도 잘 생겨서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거나 잘 빠지고 심지어는 흰머리도 더 빨리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노화도 진행이 훨씬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훅 늙어버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면역문제 등의 자율신경 문제로 내원하신 분들의 교감신경 문제를 치료를 하다 보면 피부나 두피의 문제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한계가 있던 피부 트러블이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서 개선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교감신경 항진이 호전이 되면서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 소화기능이나 면역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부 환경도 개선이 되고 덩달아 피부의 노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것은 건강과 장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은 누구나의 관심사인 피부에도 악영향을 주고 유전자 변형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하고 더 많은 소모를 일으켜서 노화의 속도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블랙번 교수도 강조한 일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가 정말 노화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피부나 외모, 그리고 무병장수하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항노화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블랙번 교수도 강조하고 저희 채널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잘 해소하는 습관을 생활화해 보십시오.